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오늘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는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단어가 아주 그냥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빠르기만 나타내기 때문에 스피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속도는 조금 더 과학적인 단어로서 벨로시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력이라는 것의 정의는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한데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되는 양이 이제 존재합니다. 정의에서.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양은 이제 단위 시간으로서 이제 얘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당하는 양은 이제 이동한 거리, 얘가 이제 비교되는 양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 공식이라는 것은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바탕으로 공식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되어 있으면은 요걸 그대로 공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기준이 되는 양이 있고 비교되는 양이 있는데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되는 양이 분자로 갈지 분모로 갈지만 조금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이제 기호로 V라고 이제 쓸 거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양은 시간이기 때문에 1초 이런 것들로 통일해서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단위 시간이라는 걸 개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1초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분모로 오고 그다음에 비교 당하는 양이 이동한 거리가 분자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중학교에서 이제 거속시 이런 공식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거속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뭐 공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게 되면은 이제 정의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공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은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정의만 외우셔가지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식을 추론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떠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물리량을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단위는요. 물리학자들이 이상하게 정의한 게 아니고요. 아주 합리적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자, 속력의 단위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를 구성하는 요 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S는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S의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뭐 아워도 있고 미닛도 있고 세컨도 있고 뭐 이어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물리에서의 표준 단위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니고 세컨드를 씁니다. 그래서 세컨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세컨드 분의 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력의 단위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량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거는 이제 단위를 표시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이렇게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가 표준 단위인데 이거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죠. 우리는 미터 퍼 세컨드라는 것들은 이제 단위 스케일이 좀 너무 빠르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이걸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커다란 스케일의 단위를 주로 씁니다. 자, 그렇고요. 속력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벡터량이냐 스칼라량이냐 이거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속력은 지금 단순한 빠르기만 나타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속력이라는 이제 물리량은 스칼라 물리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알아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앞에는 똑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양은 단위 시간으로서 동일한데 비교되는 양이 이제 변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위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변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요.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라는 것들은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v라고 되고 이렇게 동시에 나타내는데 속력의 v와 속도의 v가 같으면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벡터량들은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가 붙은 것들은 이제 벡터량인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은 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먼저 단위 시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양이기 때문에 분모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이 이제 비교되는 양이 변이기 때문에 변이도 마찬가지로 S라고 이렇게 쓸 건데 S라고 쓰면 이동거리랑 동일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동거리 S가 아니고 변이 S구나 라는 거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라는 녀석은 이제 빠르기뿐만 아니고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까지 이제 나타내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북쪽으로 10m/s의 속도랑 남쪽으로 10m/s의 속도는 다른 속도입니다. 왜? 크기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물리량입니다. 자, 새로운 물리량을 배웠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속도의 단위를 알아봐야 되는데 속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히 v 벡터의 단위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대괄호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변위의 이제 단위를 봐야 되는데 변위의 단위도 어쨌든 간에 길이 척도이기 때문에 미터를 쓰고요. 시간은 그대로 세컨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세컨드 분의 미터를 미터 퍼 세컨드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단위도 이제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속력과 속도는 비슷한 점도 이제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속력에 비해서 속도는 이제 방향까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벡터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속력과 속도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10m인 원형 트랙이 있답니다. 10초 만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반지름이 이제 10m이고요. 출발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자, 한 바퀴 돌았다는 거는 한 바퀴 돌았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니셜 포인트랑 파이널 포인트가 같다라는 말이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속력은 이제 스칼라 물리량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 10초 분의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원주는 이동 거리 S는 2파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m니까 20파이 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속력을 구하려면 V는 이렇게 되겠죠. 20파이 미터 분의 오버 10 세컨드 이렇게 하면 2파이 미터 퍼 세컨드 요게 속력이 되겠네요. 자, 이 파이 값을 3.14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거 자체도 참값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인데요. 속도는 이제 10초 분의 변위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원형 트랙에서 한 바퀴 돌았다고 하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니셜 포인트랑 파이널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치의 변화가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위값이 0이기 때문에 속도는 0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속력
속력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직관이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속도라는 거는 아직 처음 접해 보셔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 속력, 순간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보시면요. 과속 카메라가 있죠. 가속 카메라는 어떤 속력을 측정을 할까요? 평균 속력일까요? 아니면은 순간 속력일까요? 어, 요 평균 속력은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얼마 동안의 거리를 100km/h로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과속 카메라 보면은 대부분이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속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제 계기판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뭐 100, 여기 뭐 110, 120 이렇게 해 가지고 게이지가 이렇게 있죠. 이걸 나타내는 값은 이제 순간적인 값이기 때문에 순간 속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요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이제 자동차의 속도를 가리키는 말을 보통 속도계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속도계라는 것은 속도를 나타내는 미터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나타내야 되는데 계기판에는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도계가 아니고 속력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스피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물리 용어를 번역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순간 속력은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델타라는 말은요,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변화량인데 이렇게 이제 속도를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그냥 위에 줄을 하나 끊는 걸 바라고 하는데 요거는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어느 특정한 시간 구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앞에 리미트가 붙은 거는 극한을 취한다는 거고 요 시간 단위를 아주 짧은 구간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수학원에서 이제 미분하고 극한을 배우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속력은 스피드라고 해서 단순한 빠르기만 나타내고요. 속도는 velocity라고 해서 이제 빠르기뿐만 아니고 방향까지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스칼라 물리량이고 속도는 벡터 물리량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속도에서 벡터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직관하고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리에서는 방향까지 나타내야 물리량이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이러한 좀 직관하고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 질문을 보면은 속력과 속도를 왜 구분할까?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이 차이가 날지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속력과 속도 중에서 어떤 개념이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과연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는 유용한 개념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4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왜 속력의 정의는 T분의 S일까? 왜 S분의 T라는 것은 안 되었을까? 운동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 이제 갈릴레오 요때부터 이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뉴턴을 거치면서 이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요런 V는 T분의 S라는 공식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 없었던 과정에서 S분의 T도 고민을 해봤을 건데 왜 S분의 T를 기각하고 T분의 S를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은 좋은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